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보험, 금융, 그리고 우리 경제 전반에 걸친 최신 뉴스 묶음입니다. 언뜻 보면 전기차 사고, 도수 치료, 또 뭐 삼성전자 ETF 같은 기사들이 다 따로 노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쭉 꿰어보면 하나의 큰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당신의 지갑을 둘러싼 이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죠. 이번 분석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이 복잡한 힘겨루기 속에서 그래서 내 돈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줄다리기의 첫 번째 매듭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아, 줄다리기라는 비유가 아주 좋은데요. 정말 줄다리기가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술 발전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비용을 막 끌어올리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신기술이나 정부 규제가 그 비용을 억누르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오늘은 이 개별 뉴스들이라는 밧줄의 가닥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결국 이 줄이 어느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팽팽한 줄다리기 현장, 바로 자동차 보험부터 시작하죠. 이건 뭐 매년 갱신해야 하니까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주제 아니겠어요? 자료를 보니 가장 큰 변수는 단연 전기차네요. 전기차 사고 손해액이 내연기관차의 거의 2배에 가까운 1,668만 원이고 자차 손해율이 무려 116%에 달한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116%요. 그건 보험사가 전기차 사고 하나 처리할 때마다 자기 돈을 16%씩 더 얹어준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라 거의 자선활동 수준인데요? 그 자선활동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실제로 보험사 입장에서는요, 전기차 한 대가 사고 나면 무조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배터리죠. 아, 배터리. 네, 차가스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 그 배터리가 작은 충격에도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리기술이나 부품 공급망도 아직 내연기관차만큼 안정적이지 않고요. 문제는 현재의 보험료 체계가 이런 전기차만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그 손해를 누가 메우고 있다는 건가요? 설마 아무 상관없는 저 같은 내연기관차 운전자들인가요? 제 보험료가 다른 사람의 비싼 전기차 배터리 값을 보태주고 있는 셈이에요? 좀 뼈아픈 지적인데요. 현재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자동차 보험료라는 큰 파일을 나눠 닫는 형태니까요. 전기차에서 발생한 막대한 손실이 결국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전가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또 있었어요. 바로 기록적인 한파입니다. 아, 맞아요. 지난 겨울 정말 추웠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배터리 방전 같은 긴급 출동 건수가 작년보다 63%는 급증했고 하루에만 7만 3천 건이 넘게 출동했다고 하네요. 그 출동 비용도 전부 보험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일 텐데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합니다. 비용을 올리는 요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반대로 사고 자체를 막아주는 기술, 바로 첨단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아, 차선 이탈 방지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나 전방 충돌 방지 같은 기능들은 실제 사고율을 정말 눈에 띄게 줄여줍니다. 당신의 차는 스스로 사고를 피할 만큼 똑똑해진 거죠. 그런데 이상하네요. 제 차도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보험료 갱신할 때 보면 그 똑똑해진 만큼 보험료가 확 내려갔다는 느낌은 전혀 못 받았거든요. 기껏해야 뭐 몇 퍼센트 할인 특약 이게 전부던데요? 바로 그겁니다. 당신의 차는 똑똑해졌는데 당신의 보험료는 그만큼 똑똑하게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제도가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장치 덕분에 사고가 얼마나 줄었다는 데이터가 수년간 확실하게 쌓이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죠. 와, 이거 듣고 보기 좀 억울한데요? 전기차나 안파 같은 새로운 위험 부담은 거의 실시간으로 전체 보험료에 반영되는데 사고를 막아주는 좋은 기술의 혜택은 아주 천천히, 그것도 찔끔찔끔 반영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한 게임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현재 자동차 보험 시장의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운전자의 주행 습관, 주행 거리 같은 개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보험료를 매기는 UBI 보험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고요. 위험 요인이든 안전 요인이든 개인별로 정교하게 반영해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시도죠.
알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쪽 줄다리기는 신기술의 명과 암이 아주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군요. 그럼 다음 격전지인 실손보험으로 넘어가 보죠.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면 혹시 그 손실을 실손보험에서 메우려고 하지는 않을까요? 마침 자료에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을 직접 관리해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겠다고 나섰네요. 네, 이건 실손보험료 인상이라는 폭주기관차에 정부가 직접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관리급여 제도라는 건데요. 비유를 하자면 지금까지는 일부 병원들이 부르는 게 값이었던 특정 시술들, 예를 들어 도수치료나 일부 주사치료 같은 것들에 대해서요. 정부가 일종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권장 소비자 가격이요? 그거 흥미롭네요. 그럼 그 가격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만약 병원이 그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받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통해 진료비를 깎을 수 있게 됩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굳이 비싸게 받았다가 나중에 돈을 못 받을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자연스럽게 시장 가격이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 근처로 수렴될 거고요. 이 제도의 진짜 목적은 과잉 진료를 막아서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던 보험금을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의사들이 이 항목에서 돈을 못 벌게 되면 또 다른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들어서 과잉 진료를 이어가는 일종의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 하나 막는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하나의 항목을 막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가 비급여 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강력한 선례를 남기는 거니까요.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 제2, 제3의 관리급여 항목을 지정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거죠. 당장 내일 보험료가 뚝 떨어지는 기적은 없겠지만 매년 두 자릿수로 치솟던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한 자릿수로 묶어둘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장기 처방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보험료를 잡으려는 시도인데 이런 압박은 보험사들의 체력을 엄청나게 시험하게 되겠네요. 마침 우리 자료에 이런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반된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 개선 요구라는 강력한 경고를 받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삼성전자 주가의 2배를 따라가는 초공격적인 ETF 상품이 등장한다는 소식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이 두 뉴스를 나란히 놓고 보면 지금 금융시장의 온도를 정확히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롯데손해보험 건은 권고에서 요구로 제재 수위가 올라갔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 권고에서 요구로요? 네. 금융당국의 적기 시정 조치는 권고, 요구, 명령 3단계로 진행되는데 이건 마치 학생에게 구두 경고를 하다가 안 되니까 학부모 소환장을 보낸 것과 같아요. 회사가 제출한 개선 계획이 부실하니 이제 당국이 직접 나서서 점포 폐쇄나 임원 교체 같은 훨씬 아픈 매를 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이런 학부모 소환장을 받았다는 걸 알면 불안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하루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가 나온다니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이건 누가 왜 만드는 건가요?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이걸 원했던 걸까요? 아니면 증권사들이 해외 상품에 뺏기는 수수료가 아까워서 만든 상품에 가까울까요? 정확히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에 테슬라나 엔비디아 2배, 3배의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투자 수요를 국내로 끌어와서 우리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게 증권사와 정부의 계산이죠. 하지만 동시에 수익률 2배라는 달콤한 말 뒤에는 손실률 2배라는 무서운 함정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죠. 삼성전자가 하루에 5% 오르면 나는 10%를 벌지만 반대로 5% 떨어지면 10%를 잃는다는 거니까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거의 베팅에 가까운 수준 같은데요. 그래서 금융당국도 고민 끝에 3배 상품은 허용하지 않고 2배까지만 선을 그은 겁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이 상품은 시장의 방향성을 100% 확신하는 전문가 수준의 투자자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계좌가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시장이 어려울수록 이런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눈길이 가기 마련인데 이럴 때일수록 더 냉정해져야 합니다. 정말 그러네요.
한쪽에서는 생존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의 밑바닥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거대하게 움직이고 있는 기술과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AI 이야기입니다. NH농협손해보험은 상담 업무에 음성봇을 쓰고 KB손해보험은 아예 AI 데이터 본부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 AI 도입 뉴스를 단순히 이제 상담원 대신 로봇이 전화를 받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면 본질에 놓치게 됩니다. 비용 절감은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보험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리스크 예측입니다. 리스크 예측이요? 네. AI의 진짜 무서운 점은 이 리스크 예측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패러다임을 바꾼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보죠. 지금까지 보험사는 당신의 나이, 성별, 직업 같은 아주 큰 덩어리의 데이터로 당신의 보험료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AI는 당신의 스마트워치에 기록된 일일 걸음수, 식단 사진, 온라인 쇼핑 목록, 내비게이션 앱의 운전 습관 기록까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 앞으로 5년 안에 당신이 특정 질병에 걸릴 확률은 37.4%이고 3개월 내에 접촉사고를 낼 확률은 12.8%다. 와 같이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한 개인별 리스크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잠시만요. 듣다 보니 좀 무서운데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제주도 독감 유행 같은 뉴스도 혹시 관련이 있나요? 그런 것까지 분석한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보험사의 AI는 더 이상 정형화된 데이터만 보지 않아요. 제주도 독감이라는 검색량의 급증, 지역병원의 온라인 예약률 상승, 특정 감기약 판매 데이터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이번 분기 제주 지역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예상보다 5% 오르겠구나 라고 예측하고 대비하는 거죠. 심지어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39조 원의 유동성을 툰다는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이 어떤 산업으로 흘러들어가서 경제활동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시뮬레이션해서 기업보험의 리스크를 재산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모든 정보가 리스크 분석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와, 정말 모든 게 연결되어 있네요. 이렇게 기술이 모든 걸 데이터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반대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마침 금융규제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자료도 있네요. 청소년 후불 교통카드 한도를 올리거나 장애인 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내용인데 이런 작은 변화들이 AI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AI가 모든 것을 효율과 확률로 계산하는 차가운 기술이라면 옴부즈만 제도는 그 기술이 놓칠 수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과 예외적인 상황을 보듬는 따뜻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소수라서 무시될 수 있는 불편함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통로인 거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금융은 사람을 위한 서비스라는 기본 원칙을 지켜주는 균형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거대한 줄다리기를 함께 지켜봤네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기차와 한파라는 새로운 변수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 쪽으로 밧줄을 힘껏 당기는 동시에 사고를 막는 첨단 안전장치가 반대쪽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네, 팽팽하죠. 그리고 실손 보험료는 과잉 진료 때문에 계속 오르려 하지만 정부가 관리급여라는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었고요. 시장에서는 생존이 위태로운 회사가 나오는가 하면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아찔한 신상품이 등장하며 활력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밑바닥에서는 AI가 우리의 모든 것을 데이터로 분석하며 거대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들이 충돌하고 또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죠. 이 모든 변화 속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줄다리기의 규칙을 알고 대비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이 앞으로 더 현명한 금융 결정을 내리는데 작은 지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변화는 결국 초개인화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AI가 당신의 운전 습관 데이터를 분석해 자동차 보험료를 실시간으로 매기고 당신의 투자 성향과 재정 목표에 딱 맞는 ETF 포트폴리오가 자동으로 추천되는 시대가 바로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모든 데이터가 나의 금융생활을 실시간으로 결정하는 미래에
당신은 그 데이터의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데이터의 평가를 받는 대상이 되시겠습니까?